안녕하세요. 위다한방병원의 최소영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위장이 굳어지는 담적증후군 소개했고, 또 왜 굳어지느냐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명했고, 위장이 굳어지는 담적증후군에 걸리면 소화도 안 되지만 전신병이 생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지 그걸 오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 소화가 좀 안 되면 나는 두통이 생긴다, 나는 온몸이 아프다, 뭐 어지럽다, 구역질 난다, 뭐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같이 호소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죠. 근데 의학에서 위장병이 걸리면 전신병하고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두통이 있으면 두통 따로, 소화 안 되면 소화 따로 이런 식으로 했지, 두 개가 같이 연결돼서 같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어떤 이론 같은 것들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아시다시피 십병구담이라는 말을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위장에 담 독소가 있으면, 즉 담적증후군이 생기면 병이 10개면 9개가 담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한의사들이 제시한 내용들이 있었듯이, 우리 한의학에서는 위와 장이 안 좋으면, 또 위와 장이 깨끗지 않고 불결하면 피나 림프가 혼탁해지고 더러워서 많은 전신병을 만든다는 것을 옛날부터 제시는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밝혀내지 못하는 바람에 좀 묻혀 있었던 이론이 되었는데,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한의사도 아닌데 양의사들이 그런 논문들을 요즘 많이 내고 있어요. 오버랩 신드롬 처음 들어보시죠? 오버랩은 뭐냐면 위장하고 전신병이 중복이 돼서 나타나는 그러한 질병군이 있다라고 해서 임상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그 이스라엘의 그 스퍼버 박사라는 하는 분인데, 그분이 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그런 다른 병들을 병발을 하더라. 오버랩해서 나타나더라. 뭐 제일 많은 게 섬유근통,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그냥 전신 피로. 그 온몸이 다 아픈 거는 거의 3분의 2의 환자에서 장질환이 있을 때 같이 나타나더라. 전에 같았으면 섬유근통이라는 건 외과에서 치료했을 텐데 이게 위장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임상에서 발견해서 제시한 셈이죠. 그리고 성기능 장애도 있고 불안 장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리에 대한 여성의 문제도 있고, 우울증이나 두통, 어지럼증, 공황 장애, 심지어는 불면증까지도, 또 간질성 방광염, 뭐 이런 것들을 장애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서 잘 나타나더라. 이런 것을 임상의 통계 자료를 가지고 논문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2011년, 한 8년 전 얘기인데요. 한 96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위장병 때문에 온 사람들한테 동반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85%, 90% 가까이가 위장병만 갖고 있지 않고 다른 전신 증상들을 다 가지고 있었더라. 3가지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70% 가까이가 됐어요. 그리고 5가지 이상 하는 사람, 내세우는 사람이 30% 가까이 됐어요. 아무튼 위장병은 위장병으로 끝나지 않는다. 전신병의 뿌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위장병과 전신병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질병이 뭐죠? 암, 또 치매, 또 갑자기 죽는 심근경색, 당뇨병, 또 피부질환, 아토피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제 관절염, 이런 것들이 뿌리를 찾아보면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다 뭐다 얘기하지만 다 담독소 때문에 그렇다. 담적증후군 뿌리를 찾아보면. 근데 이런 육체적인 문제도 담독소 때문에 그렇지만 공황장애, 우울증 그런 것도 뿌리를 찾아보면 담독소 때문에 그렇다. 뿌리는 담독소가 있어요. 뿌리는 담독소. 이게 만병의 원인이라는 거죠. 담독소가. 지금 공황장애 위장 때문에 그래? 라고 의아하신 분 계시죠?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 담독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가 조직을 굳게 한다. 그 위하고 장에서 이제 담독소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약한 데로 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머리로도 가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은 심장으로 가고요. 근육이 약한 사람은 근육으로 가고, 피부 약한 사람은 피부로 가고, 돌아다녀요. 근데 심장이 약한 사람,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항상 긴장 속에서 살고 뭐 이런 사람들은 심장이 약해져 있는 틈을 타서 담적이 거기에 끼는데, 강하면은 담 독소로 다 배출합니다. 예, 장기들이. 근데 약하니까 끼는 거예요. 어디에 끼느냐? 근육에 껴요. 심장 근육에. 그럼 심장 근육이 두껍잖아요. 근데 거기에 끼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라는 게 어때요? 다 죽을 때까지 뛰어야 되잖아. 자지도 않고 밤에도 뛰고 낮에도 뛰고 80년, 90년, 100년 뛰어야 되잖아. 이거 스톱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두꺼운 거예요. 강하고. 근데 거기에 담이 꼈어. 그러면 이렇게 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뛰죠. 네, 못 뛰어요. 그래서 가끔 안 뛰는 것 같아서 숨이 막혀. 그래서 그걸 공황장애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공황장애는 정신질환으로 분류해서 치료를 하는데, 물론 정신적인 문제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부분이 심장이 약한 사람,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이 빨리 먹고 폭식하고 과식하고 야식하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막 이런 분들이 담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담이 심장에 가서 붙어가지고 심장 근육이 굳어지면서 공황장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도 공황장애 환자들이 꽤 많이 오시는데, 담적 치료하게 되면 여기가 편해져요. 뛰질 않습니다. 심장의 근육에서 담이 빠지면서. 아무튼 간에 이 담 독소가 많은 병을 만들어낸다는 걸 제가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음식 조심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요즘 먹방이 많이 떠서 제가 걱정이 돼서 좀 잔소리처럼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꼭꼭 씹고 소식하고 야식하지 말고, 독이 있는 음식은 대수님대로 이렇게 그렇게 하셔야 온몸이 건강해지고 암도 안 걸리고 치매도 안 걸리고 공황장애도 안 걸리고 피부도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그 담적 증후군, 담 독소 때문에 생기는 대표적인 전신병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할 거예요. 위장에 담 독소가 이게 많으면, 담 독소가 많으면 이 담이 이제 온몸을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데, 약한 데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 쪽으로 가면 두통과 어지러움증을 만들어내요. 두통의 원인 몰랐잖아요. 그리고 어지러움증도 보면은 원인 모르는 게 많고, 귀에 이제 메니에르 병이나 이석 때문에 어지러운 분들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담이 껴서 그렇다는 저희들의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그 귀 질환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어지러워서. 근데 그런 분들도 담을 제거해주면 없어지는 걸 보면 분명한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담이 귀 속에 끼면 귀의 림프에 끼고 혈관에 껴요. 근데 귀라는 건 아시다시피 깨끗하게 보존이 돼야 되는데, 귀 속에 우리가 먼지도 들어가고 뭐 이물질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귀에서는 다 혈관을 통해서 림프를 해서 면역 반응이나 이걸 다 배설시키고 면역 반응해서 귀를 항상 청결하게 만들어내요. 그 물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깨끗하게 건조시키는 그런 기능을 귀에서는 하는데, 담이 있으면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자꾸 더러운 물로 변화되면서 거기에 이끼처럼 껴요. 그래서 림프가 굳어지고 림프와 손상이 오고, 그것이 더 굳어지면 이석도 생기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담 독소가 메니에르 병의 하나의 큰 축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이 두통, 어지럼증, 귀의 질환도 담하고 많이 관계 있고, 실제로 코 비염도 담이 있으면은 자꾸 세균이 생기면서 담 때문에, 그래서 비염이 낫지 않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오간과 질환도 담하고 많이 관련이 있고, 피부 질환도 그래요. 피부도 담이, 피부라는 게 우리 몸을 보호도 하지만 배설도 시키잖아요. 배설 기능을 갖고 있어요. 호흡하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에 피부에는 그래서 나쁜 기운들이 많이 오고, 우리가 그걸 다 땀을 통해서 또 배설하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담이 껴 있으면 더러우니까 그 안에서 세균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세균이 생기고 피부 진피층에 자꾸 독성을 만들어내고 혈액순환도 안 되게 하고 면역 기능도 저하시키고 이상 반응을 나타내고 자가 면역지는 현상도 생기고, 그래서 피부 질환의 근원도 따져보면 담이 관련되고 있어요. 담이 전부라는 건 아닙니다. 많이 관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암, 대장암, 소화기 이렇게 식도암까지 이런 것들도 담적 증후군 다음해가 암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소화기 쪽의 암이 세계에서 제일 많고, 지금 갑상선 암 다음으로 소화기 쪽의 암이 또 많습니다. 그런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길도
좀 우리가 생각할 수 기대가 돼요. 이 담적을 치료하고 위장이 굳어지는 현상을 제거하면 암으로 진행되는 것이 많이 예방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협심증도 원인 모르는 협심증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심장 검사, 정밀 검사를 해보면은 심장 혈관이 굳어지거나 막히고 그 심장 부속기관 같은 것들의 문제는 찾아냅니다.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진 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사진이 안 나. 굳어지는 건 성질이니까. 근데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 돌연사가 엄청 많다는 거 아세요? 거의 2만 명 가까이가 갑자기 심장 정지하면서 쓰러지고 돌아가세요. 근데 그 원인이 다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진단이 내려집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급성이 아닌 거죠. 심장 근육이 굳어져 온 겁니다. 또 심장 근육이 굳어지는 것이 근육이 굳어진 거예요. 혈관이 막힌 거 아니에요. 거기에 담이 낀 거죠. 심장 근육이 굳어지면 이게 안 돼서 갑자기 무리한 일을 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면 정지되는 상황이 빚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원인 모르는 돌연사의 원인도 심장 근육에 담이 껴서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심근경화의 현상이 담독소 때문에 생긴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우리가 발견이다 얘기하고 저희 병원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와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차고 그리고 뻐근하게 아프고 근데 이걸 다 역류성 식도로 오진을 해가지고 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조금 위험한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당뇨병 그러면 이제 혈당 강화제 쓰고 인슐린 투입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예요. 피 속에 포도당하고 인슐린이 같이 가서 조직세포로 들어가는데 조직세포에서 포도당이 들어온 걸 막는 거예요. 저항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포도당이 조직세포로 들어가는데 다시 피 속으로 다니니까 혈당이 높아지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이 왜 생기느냐? 이거는 담 독소가 조직세포에 낀 거예요. 그 세포막에. 그래서 인슐린이 왔는데 포도당이 왔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를 인지하지 못하니까 그대로 문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이나 포도당이 오면 싹 문을 열어줘서 들어오게 돼 있는데 계속 왔는데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그게 바로 담이 껴서 세포막의 인지 능력이 감퇴되면서 저항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의 한 부분도 인슐린 저항성도 담 독소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자궁질환도 이 담이 자궁에 내려가면 자꾸 냉이 생기고 자궁염이 자꾸 생기고 세균이 자꾸 생기고 근종도 자라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럼 불임증이 이 담 때문에 담 독소 때문에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저는 불임 전문가 아닙니다. 근데 담이 자궁에 끼면 자궁이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굳어져요. 착상이 잘 안 됩니다. 착상이 되더라도 유산이 잘 됩니다. 그리고 유산 안 되고 출산을 해도 아이가 담 독소 먹고 자라가지고 날 때부터 잘 울어요. 두통 때문에. 아무튼 이러한 것이 자궁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시험관 아기를 많이 해도 실패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자궁에 담 독소 있는지 여부 한번 확인할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처트시병, 막 구내염, 궤양, 눈에 포도막염, 그 관절염, 무슨 자궁에 이게 허는 거, 막 이런 병도 참 무서운 병이죠. 이것도 담 독소 때문에 그래요. 담 독소가 있으니까 자꾸 이 균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것이 항원성 역할을 해서 자가면역 질환으로 만들어서 여기저기 궤양 만들어내고. 그리고 관절도 류마틱 관절염도 강한 약을 쓰잖아요. 붓고 관절에 여기저기. 근데 그 담피가 이제 담이 낀 피가 관절에 약한 데로 간다니까 약한 데로 가면은 그 안에서 세균도 생기고 혈행장애도 생기고 자꾸 면역 반응도 생기고 염증도 생기고 막 이러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저는 관절 전문은 아니지만 담적 독소를 없애면은 관절이 많이 붓기가 사라지고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동맥경화도 우리가 혈관이 딱딱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동맥경화가 딱딱하게 하는 것이 콜레스테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은 원래가 끼는 거지 굳게 하진 않아요. 지방질이라는 게 굳게 합니까? 부드럽게 하죠. 근데 끼는 건 낍니다. 그런데 혈관 내 탄력을 방해하는 딱딱하게 굳어지는 건 담이 오히려 더 유력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취 환자들이 많아요. 구취 있는 환자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대인기피증도 생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담 독소가 이렇게 올라와서 위장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치과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는데 구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뭐 이외에도 이제 많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병들이 그 담적 증후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뿌리가 담 독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오늘은 그 위하고 장에 담이라는 독소가 껴서 위장을 굳게 하면서 또 이런 담적 독소가 위장 외벽에, 그죠? 위장 외벽에는 혈관하고 림프관이 있잖아요. 담 독소에 끼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래서 생기는 전신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의학계에서 알지 못했던 담 독소를 우리 한의계에서 찾아냄으로써 검사에도 안 나오고 여기저기 아파서 고생 많이 하는 분들의 실체가 바로 담 독소가 그 뿌리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번 저희들이 환자를 직접 한번 모시고 어떻게들 고생을 하셨는지 그것이 담 독소 때문이었다는 것을 한번 신뢰를 우리가 들어가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